여러분들은요, 또 작년 1학년 여러분들의 지금 선배들, 또 지금 2년 선배들보다도 적은 시험이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서 정규 시간은 수업 말고요, 보충 교재에서 시험을 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준답니다. 뭐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자, 소학원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갔다 오리야. 아까 오늘 그런 거 다 연철이. 어디? 너 없어? 아까 천재의 히읗 종성이 연철.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철로 봐야죠. 왜냐면 앞말의 종성이었으니까 히읗이. 그것이 뒷말의 빈자리로 이응 형식조동사로 들어간 거니까. 형식조동사로 들어간 거니까. 쌤, 관동별과 도치 있는 부분 있죠? 도치? 높을까? 높으시고? 그죠? 제가 어떤 문제? 네, 맞아요. 도치가 거기 있는데 맞아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높으시고 혈망봉 외로우시아 망고대. 어디지? 도치법. 자, 혈망봉이 높으시고 망고대가 외로우시아야 되는데 서술어가 먼저 오고 주어가 나중에 왔어요. 어디요? 금강대? 아니야. 금강대 아니 계신대야. 계신. 금강대는 학보고 서울예술 생각했고 계신대지. 그 관동별국에서 애들이 질문하기를 도치법 쓰인 부분이 있었대. 네. 인강으로 하기는. 아, 저 못 찾았어. 쌤 안 하셨어요? 아니 지금 금방 이거 찍은 인강으로 확인하는데 도치법 쓰인 부분. 이게 안 자르고 요거 그대로 올릴 테니까. 막 기운 어쩌고저쩌고 아, 여기 2페이지. 도끼가. 거기 나오는 높으시고 망고대 외로우시아 해먹는 거. 도치? 여기 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수학원에 언해. 자, 저 언자가요, 언문 할 때 언자입니다. 그리고 해자가 해석했다, 해독했다, 번역했다. 뭐를? 언문이 아닌 걸로 표기된 것. 당연히 한자로 표기되어 있겠죠. 참고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요, 바로 세종도 했고, 그 다음에 세종의 왕자였던 사람 중에 우리 나중에 세조가 된 수양대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언해 사업에 참가를 했는데 먼저 했던 거는요, 불경이었어요. 부처 일대일자로는 불경을 먼저 언해해서 뭐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고, 월인석보. 요것 중에 여러분들 석보상절이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석보상절 부분. 아마 우리 교과서에도 마찬가지 뭐 나오잖아요. 뭐 야수가 나오고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석보상절 내용들이에요. 요거 먼저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나와요. 왜 이 글을 만들었으면 백성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의 나라인데 순위 억불인데 왜 부처 얘기를 하냐? 그때 나온 이야기는요, 이게 픽션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거였대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훈민정음 창제할 시기가 조선건국한 지 50년밖에 안 됐다고. 그 사람들은 원래 고려의 유민들이었다. 그러면 고려의 종교는 뭐였어요? 불교였어요. 그럼 이 평민들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누구 얘기? 공자 얘기보다는 부처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친근한 이야기로 이 문자를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 이야기를 적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소학하게 되면요, 유교 경전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공부해야 될 때 필독서 중 하나예요. 그랬을 때 기본적인 예절과 어떤 뭐 효, 그 다음에 뭐 친구의 사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책을 소학이라고 할 때 이런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 어문을 해석했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중에 200과 쌍벽을 이루던 두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시를 어문을 해석한 두시언해. 얘는 모의고사에 가끔 나와요. 두시언해. 그래서 다 언해예요. 언해. 어문으로 해석한 겁니다. 자, 그 중에 수학원에 지금 가나 두 가지로 나눠졌을 때 먼저 가 부분 파트를 먼저 보면요. 뭐에 대한 이야기? 자식의 스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할 때 어떤 사람이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쉽게 말하면요. 정보 전달서 성격이 강한 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내측에 하게 되면 내측입니다. 내측 해서 내자가 안내자예요. 보통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러지만요. 사람, 그러니까 부부를 얘기할 때 아내가 보통 집안에 있다, 안방에 있다 해가지고 이제 안 사람. 그리고 남자가 주로 바깥에 활동한다 해서 바깥 사람. 그래서 우리 뭐 사돈도 안 사돈, 바깥 사돈. 했을 때 내자가요. 여성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규방하면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의 예절과 의식을 다룬 책을 내칙이라고 해요. 했을 때 조사가 어의 예가 붙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내측이건 전부 다 뭐였기 때문에 음성모음이었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내측 음성모음이었기 때문에 모음주어에 의해서 어의 예를 쓴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용별천가에서 얘들아 제2장에서 보로메, 고모레 아의 예를 썼잖아요. 근데 어의 예를 썼잖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모음주어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요거 하나를 여러분 핵심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측에 고로대 골 우리 제주 방언 중에 뭐 곧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다 골에다가 오대가 붙어가지고 연실 표기된 고로대 말하기를 이르기를 물리 무릇 조식 나호메. 자, 요거 일단은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줄은 생략했습니다. 어간과 어미 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설명할 거예요. 자, 어간 나타에다가요 오미 붙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명사형 어미 오미예요. 자, 명사형 어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옴과 음이 있어요. 옴은 앞에가 양성모음이면, 음은 앞에가 음성모음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가 아라는 양성모음이었으니까 옴이 선택된 경우고요. 음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뭐냐? 요러면 보이시나요? 훈민정음에서 날로 쓰매 편한 켜봇을 따르민이라 할 때 이게요 쓰다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어미에다가 에라는 조사가 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된 경우에 앞에 쓰다가 뭐이기 때문에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나타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오음이 쓰인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뭡니까? 양성모음이니까 조사도 에가 왔어요.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었고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나홈에, 자식 나음에 모든 어미와 즉 모든 하게 되면 여러 어미,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여자들과 다못 하게 되면 더불어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이 그 밖에 가헌 이해 가능한 사람들 중에 할 때 여러분들 자 가헌 이 가헌 가능한 에다가 지금 니은 이런 거 우리가 관형 사용어미라고 하거든요. 더하기 이라는 의존명사가 붙었을 때
얘는 관형사형어미. 붙었을 때 엄밀히 말하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가, 호, 니라고 해야 맞잖아요. 요놈이 연찰 표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 혼, 이 하고 딱 끊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견된다? 분철 표기가 발견된 부분이에요. 끊어졌게. 이게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는 친구도 어떤 사람 계속 나옵니다. 다 분철 표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능한 사람들 가운데서 골해오되 해석 안 됐지만 고르되, 고르다. 반드시 어휘, 그 마음이 크고 넓고 누그러오며. 자, 누그러오며 보세요. 원래 이게 너그럽다지만요. 누구는 누구니? 누그럽다. 에다가 뭐가 온 거냐? 오며가 왔다고 칠 때 요 비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과정을 거쳐서 누구로 보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누그러 붙이면 안 되고 그대로 아래야 아니고 순정음 명 요게 살아 있어야 돼요. 요게 순정음이. 근데 요거 없이 그냥 바로 누구러 오며로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이전 시대까지 있었던 뭐가 순정음 비읍이 소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누구럽 했을 때 이게 지금 모음조 X입니다, 여러분들. 모음조 동그라미가 아니라 누구러 오며가 됐기 때문에 이 형태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받침의 비읍이 불규칙화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그럽다, 너그러우며. 근데 옛날에는 너그러보며 해가지고 순정음 비읍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순정음 비읍이 사라진 게 보인다. 요거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있어. 이 정도의 수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딱 타고 가면 되는데 큰 거다가 이런 거 딱 보면 와, 저 형태에서 보다 제대로 해보고 싶어. 물론 그 욕심은 알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머치하게 공부해버리는 경우. 제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형태적 분석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빈자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순정음 비읍이 소실됐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조상, 호고, 모음조합. 인해로 오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해롭다에다가 오며가 오면서 순경은 비읍의 소실. 얘는 모음조합가 지켜진 경우. 어딜며. 어질며죠. 그래서 부계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입니다. 어딜며, 어질며.
공순하고 공손하다는 의미인데 이때는요 우더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의 공손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이때 삼가다라는 것 몸가짐 이때 몸가짐은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단정하게 입고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하다라는 뜻이 삼가고입니다. 말솜 적은 이 할 때 말솜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식의 스승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요건 중 하나예요. 바로 말이 적은 사람. 말솜 적그니 어떻게 됐어요? 적다라는 형용사 어간에다가 은 관형사 어미에다가 요즘 명사 이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는 적은이라고 또 연철 표기해놨네요. 바로 그냥 요즘 명사 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니은이 연철이 되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때는 뭐였는데 가헌이 같은 경우에는 분철이었는데 이때는 연철 표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연철 표기도 보이고 분철 표기도 보이고 막 이렇게 뒤섞여 버리면 어떻게 봐야 된다? 과도기적이다.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표기법이. 연철 표기도 남아 있었지만 분철 표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첫 번째 특징 연철과 분철이 혼용이 되고 있었다. 하나 보이고 두 번째 특징이 순정음 비읍이 소실되고 있다. 그 다음에 허여금 그렇게 하여금 저식의 스승을 사물띠니라 했을 때 스승 받침 여러분들 그 음가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연철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스승을 해가지고 이때는 분철입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분철이 된 경우. 그리고 삼올딘이라 해서 연철 표기와 함께 사몰진이라거든요. 사몰딘이라. 삼다. 그렇죠? 여기다가 했을 때 일단 요거 연철 그 다음에 모음조화 이게 보이고 원래 참을 진이라죠. 두개 음화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삼을 찐이라 삼을 것이다. 자, 그래서 가에서 보인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표기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순경은 비비 소실되었다. 그 다음에요. 나를 보면 유익, 헌, 이 세 가지 버디오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유익, 헌, 이 또 다시 또 끊어놓기예요. 유익, 헌이가 아니라 유익, 헌이라고 분철 표기. 그 다음에 세, 가, 짓 할 때 이 시옷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형독 조사입니다. 세 가지 의라는 뜻의 세 가지 벗 친구란 뜻인데 이때 벗 디귿받침은요 팔종성법 민시대이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돼요. 만약에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 시옷이잖아요. 이게 받침이 시옷으로 바뀌면요 아 이거 칠종성법으로 표기법이 바뀌었구나. 받침 표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요. 8종소법 중에 디귿이 사라지고 시옷으로 통합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7종소법 시대예요. 그때는 벗, 시옷 받침이에요. 팔종선법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라면요. 7종선법은 요거예요. 예기음도 아닙니다. 그냥 이음이에요. 그래서 벗이 친구가 요 받침을 쓰고 있으면 아직 8종선법이 적용되는 시대. 만약 여기를 요것으로 표기했다면 요것은 무슨 시대? 7종선법의 시대. 이게 나중. 언제? 임진을 한 이후. 근대고시. 현대랑 7종소법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은요, 발음만. 우리가 막 격받침도 있고 막 많잖아요. 필받침도 있고. 근데 발음만 우리가 7가지 발음하잖아요. 이때는 표기도 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표기도 이 규칙을 지키라고 노력했죠. 물론 막 이상한 거 있었어. 아까 그 기억 고경의 남곤 이런 거 미음 기억 받침도 있었고 뭐 여드르브 해가지고 리을 기억 받침도 있었고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지키려고 받침에는 최대한 8글자로만 쓰려고 7글자로만 쓰려고 이때는 표기 발음 다 적용된 경우. 오늘날의 음절 교수 규칙은 발음만.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부분은요. 나 부분은 이렇게 잘라줘야 되네. 친구의 사귐이죠. 어떤 친구 사귀어야 되느냐. 그래서 유익한 친구가 3가지 있고 해로운 마찬가지입니다. 해롭오 해서 순경 비읍이 표시된 게 보입니다. 해로운 친구가 3가지 있으니 딕컨이 원래는 직입니다. 직, 고들직자. 우리 정직하다 할 때 직인데 딕이라고 표기됐다는 것은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딕컨이 끊어졌기. 신실언니. 우리가 신실하다는 건요. 신, 믿음직하고 실, 착실한 사람. 그러다 이걸 버타며 들은 것. 이때 들은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 견문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많은 사람. 견문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버타면 유익하고 이때는 좋은 친구 3가지 경우입니다. 반대로 거동. 이때 거동은요. 우리가 거동하다 움직이다 거동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거칠애라는 뜻의 거동이에요. 그래서 거동만 니근님은 거칠애만 잘할 뿐 정직하지 못한 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거동만 니근니를 의미상으로 보면요. 표류부동한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거동만 니근. 그러니까 거칠에만 그럴싸해.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동만 니근입니다. 이런 사람 유명한 하다성어가 표류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표자 속 리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당 혹이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게요. 아당어다 라는 어간의 기에 뭘까요? 명사형어입니다. 뭐가 보인 겁니까? 지금 명사형 어미가 옴음도 있었고 기도 쓰였답니다. 그러면 명사형 어미가 이 시기에 뭣도 보였고 형태도 나훔에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가 있었다는 것도 아당목에서 확인이 돼요. 명사형 어미 기가 쓰였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수학원에서 한 문제 냅니다 하면 명사형 어미 기예요.
두 문제 냅니다 하면 명사형음이 기와 순경음 비읍의 소실이에요. 세 문제 냅니다 하면 명사형음이 온음 기와 순경음 비읍 소실과 연철 분철 표기 혼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솜만 니그니 말만 잘할 뿐, 그러니까 그 안에 내실이 없는 일을 못하면 해로운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경음 비읍의 소실이에요. 그리고 옛날과 그 이전의 중세국어의 모습과 크게 안 달라진 거 하나, 뭐는? 방점을 통한 성조 표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요거는 요 위에 거는 차이점이고 변화된 양상이고요. 이때는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뭐 또 있어요 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건 여전하다.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여전하다죠. 아담하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하기 줄이 그어진다며 설명을 붙이겠죠. 설명에 대해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거. 명사형음이 기를 사용한다. 명사형음이 기의 사용이 보여지는 예의다. 맞다. 넘어가는 거예요. 해로운이나 순경음 비읍의 소실이 보여지는 예의다. 맞다. 넘어가는 거예요. ABC 그런 다음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윌컨니 뭐 연철 표기가 보여진 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분철인데. 내신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너네 1학년이야. 17 years old. 어디까지 선생님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운 거야 이거 지금. 이런 경우가 너네 중간고사 봤을 때 그랬니? 지금 이렇게 걱정한 만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니? 아니잖아. 선생님 근데 지금도 두음 법칙 적용 아니에요? 언제? 저거 요때? 그 공통점 이건 공통점. 요때 두음보 적용 안 해요. 지금 오늘날은 두음보 적용하지. 우리 두음보 적용 안 한 건 우리 북조선이야. 오늘은 공통점. 요거는 훈민정음, 그러니까 세종 때랑 지금 선조 때 거랑이 공통점.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들아, 선조 19년이면 우리 중세국어의 끝자락이야. 좀 이따 임진왜란 터지거든. 그럼 그때부터 근대국어 시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15세기 후반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15세기 아니 16세기 후반이잖아. 그러니까 15세기랑 16세기를 비교하는 거야 지금. 1400년대랑 1500년대를 비교하는 거야. 1400년대 중반과 1500년대 후반. 한 100 몇십 년 지나는 동안 뭐는 남아있고 뭐는 변해버리는가 이런 거죠. 질문을 좀 더 받을게요. 만응을 다음 시간에 만응하고 사과를 먹으며 뭐 교과표 스타트할게요. 하고요. 질문을 좀 더 받을게요. 문제 막 찝찝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부분에서 응변청가랑 수학원에 그 예전에는 칠성서법이 시옷이 있잖아요. 그때 그 칠성서법. 그때는 네 이제 현대 오면서 디귿으로 오늘은 또 이제 가나다란 물방울. 바뀐. 근데 발음만 붙여 있잖아요. 구겨 맞추면 안 된 거죠. 여가 어가 되죠. 여의 또 우리가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적은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다 단모가 돼. 나중에 어로. 이게 그때는 지금은 반모음이잖아요. 여가
어에다가 반모음 이 해가지고 반모음 2에다가 어가 붙은 이중모음으로 보는 거지. 뭔 말이지? 현재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여요? 저것도 그때는 이중모음이에요. 좀 왜냐면 모음에 기본자가 요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다가 요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 그 부처할 때는 이가 붙잖아요. 주격조사 이. 그 주격조사 있는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 여가 반모음 2 더하기 어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어에 그러니까 어기 때문에 요거였기 때문에 다시 2가 붙을 수 있는 거지. 이 이외의 모음이 왔으니까 주격조사는 요게 올 수 있는 거지. 부채로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운동작업 해야 돼요. 느닷없이 궁금해요. 네. 하세요. 호의 현상은 의법 아니죠. 호의 현상은 의인법. 원래 호의 현상이라는 말이 학을 나타내는 말로 상수적으로 쓰였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잠깐만에 독특한 사람처럼 표현했으면 의인법은 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학을 의미하는 말. 막 부영을 꽂아놓은 그 부분 있잖아요. 정적인 이미지. 근데 부영도 정적이고 백옥도 정적이고 네. 동명을 박차는 것은 북극을 위하는 뜻은 동적. 북극이에요? 동명이랑 북극까지입니다. 북극까지 동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극이 북극성을 의미하고 임금을 떠받치는 듯. 가만히 있으면 떠받치는 게 아니라 막 밀어 올려야 되거든. 이 줄이 정적이고 이 줄이 동적. 그럼요. 그 병관쌤은요 형태적으로 봐야 된다 했어요. 어디를? 형태를 봐야하는데 이라는 게요 형태로 이가 보여야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이 약간 좀 의아했었어. 이게 막 네가 보여야 이를 쓴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지? 예를 들어 얘 같은 거 있잖아요. 여의 같은 거는 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주격조사 이인 걸로 치는데 여같이 이가 안 보이는 거는 그 이로 안 치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여도 마찬가지잖아. 이 이는 어차피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앞에 있다가 앞에 있잖아. 얘가 끝에 있는 게 아니거든. 아 저기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해. 얘들아 이런 이중모음도 여보세요? 네? 전화 잘 받네. 이런 이중모음 나올 때 있잖아. 반모음, 단모음이 결합돼서 이중모음 만들어지거든. 반모음이 앞에 오냐 뒤에 오냐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오면 이게 반만 모음이잖아. 0.5. 이런 온전한 단모음이잖아. 1. 올라가지. 숫자가 0.5에서 1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상향적 이중모음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앞에 게 단모음이고 뒤에 게 반모음이면 내려오지. 하향적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이거 수능에서 다루지는 순서 중요해요. 뭐 이런 쉬운 기본적인 거 모르면서 여기 얘들아 얘기 안 해줬어요 저 방학 때? 순서 바뀌면 애가 되지.